스승님 안녕하세요. 질문 올리겠습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정리도 깨끗하게 하고 새해에 좋은 기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집안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좋은 기운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도배도 하고 또 집안 정리도 하고 또 이렇게 기운을 좀 이렇게 좋게 하고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분도 있고 커튼을 바꾸는 분도 있고 이런 변화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면 집안 기운을 더 좋게 할 수 있고 더 운기를 상승시킬 수 있고 또 이 세운맞이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좋은 방편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의 인테리어를 보면 우리는 이런 커튼도 있고 또 이런 장롱도 있고 소파도 있고 옷걸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커튼 같은 게 먼지가 많이 묻었거나 낡았거나 칙칙해 보일 때는 그걸 계속 5년, 10년, 20년 둘 게 아니고 내가 세탁을 해서 보기가 좋고 깨끗한 물건이라면 한번 세탁을 해서 거는 것이 좋고 세탁을 해도 우중충하고 이렇게 보기도 안 좋고 너무 낡았고 이런 느낌이 들면은 좀 돈이 들더라도 커튼 옛날 건 좀 정리하고 새로운 분위기로 커튼을 맞추어서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1차 좋고 또 소파 같은 것도 한 10년 쓰다 보면 망가지고 이렇게 좌석이 낡아지고 이렇게 손잡이가 낡아지고 이렇게 참 허름하게 보이는 그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5년 내지 10년 이상 쓰면 그럴 때는 그걸 계속 집착해서 내가 마치 20년이라도 써야 될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형편이 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 물건으로 들여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기운을 좋게 바꾸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은 거실에 옷걸이를 줄줄줄 걸어놓고 헌옷들을 많이 걸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실 한쪽에다가 이렇게 옷걸이 기둥 알죠? 이 옷걸이 기둥? 이렇게 행거 같은 걸 놓고 헌옷, 새 옷 할 거 없이 줄줄줄 많이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파에도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그 걸어 놓은 옷에 먼지도 낄 뿐만 아니라 탁한 기운들이 이 옷에 붙습니다. 음습한 집에는 귀신도 붙고, 맑은 집에는 귀신은 안 붙지만 일단 탁한 기운이 거기에 쌓입니다. 그러면 왜 옷에 쌓이는지 이치를 말해주면 일반 이런 탁자의 기운이 이 쌓이는 에너지보다 옷의 에너지가 쌓이는 게 10배나 심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옷은 이런 헝겊이나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력도 좋고 또 인기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탁한 기운을 빨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건 입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존재지. 근데 옷은 우리가 입었다 벗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배어 있다, 옷에. 인기가 옷에 배어 있다 보니까 모든 탁한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인기가 자연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힘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입었다 벗어놓은 옷은 거기에 인기가 서려 있어서
먼지든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힘이 스펀지처럼 좋다. 그래서 줄줄줄 막 집안에 막 어수선하게 거실에 걸어놓게 되면 집안에 탁한 기운이 모아들게 된다. 그리고 탁한 기운이 옷에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그 탁한 기운이 배어있는 옷을 또 입고 나가게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안 입는 옷을 걸어놓게 되면 역시 더 나쁘고. 그래서 절대 거실에는 행거 이런 걸 세워놓고 잡다한 옷을 걸어놓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방에 한쪽에 행거를 만들어 놓고 옷걸이를 만들어 놓고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럼 왜 안방은 괜찮고 이 거실은 안 되느냐? 거실은 광명한 기운이 들어오는 마당도 되고 광명한 기운이 들어오는 공유 공간이에요. 나만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공유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 태양의 전기, 또 이 바람의 전기, 또 이 양명한 기운, 이런 기운들이 거실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맑고 복되게 이루어질 때 이 집안에 복된 기운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 공유 공간을 갖다 탁하게 만들면 온 가족한테 다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방은 많이 움직이고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옷 갈아입고 잠자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한쪽에 행거를 만들어 놓든 옷걸이를 만들어 놓든 해서 필요하게 옷을 입기도 하고 벗어놓기도 해도 괜찮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장롱 안에 넣어놓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노출시키지 말고 장롱 안에 탁탁 옷걸이에 걸어놓고 깔끔하게 안방을 쓰는 게 최고 좋은 방법. 옷걸이를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 벗었다 입었다 하는 건 차선의 방법. 거실에 줄줄 걸어놓는 건 최악의 방법.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옷 정리를 하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이제 안 쓰는 이 물건들, 안 쓰는 물건이 뭡니까? 오래된 신발, 절대 다시 신지 않은 신발, 운동화, 밑창이 떨어진 거 등등 오래된 신발들, 신발장에 묵어있는 것들, 다시는 신지 않을 것들, 이런 것들을 오래 놔두지 말고 다 버리는 게 좋다. 깨끗하게. 그리고 내가 신을 가능성이 있는 신발만 신발장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신발 놓는 공간에다가 현재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 한두 컬이 정도는 놓아도 되지만 줄줄이 입구에다 꺼내놓지 마라. 그러면 귀신이 좋아한다. 자기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있어서 귀신들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와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신발 있네? 탁 신는 거야. 근데 그 신발을 내가 똑딱 신어. 그러면 귀신하고 함께 신발을 신는 게 돼요. 이해가 됐나요? 귀신은 안 보이잖아. 신발을 딱 신었는데 내가 그 신발을 딱 신는 거야. 함께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신발 놓는 그 입구 있잖아, 입구. 현관. 거기다가 안 신는 신발을 줄줄이 놓지 마라. 내가 꼭 지금 신는 신발, 또 차선의 신발, 요 정도는 괜찮지만은 많이 놓지 않는 게 좋다. 신발장에 다 정리해 놓고 또 절대 안 신는 신발은 다 정리해서 버리고, 그리고 버릴 때도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말고 비닐에 깨끗하게 싸서 버리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신던 신발이라도 쓸만한 사람이 신게끔 할 거라면
이렇게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비닐에 싸서 재활용에 넣어도 되고 등등의 이런 방법으로서 정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집에 보면 인형, 목각 인형, 또 이렇게 천 같은 걸로 만든 인형, 또 동물 형상, 이런 그 상들을 집에다 많이 배치해 놓은 게 좋지 않습니다. 상에 관련된 그런 모양들은 이 거실이든 집안에 많이 놓는 게 좋지 않다. 다 정리하는 게 좋고 꼭 작품성 있는 것을 하나 정도 놓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작품성이란 말은 인형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곰 모양으로 만들었거나 호랑이 모양이거나 이제 예를 들면 두꺼비 모양이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작품성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 정도 잘 배치해 두면 오히려 복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두꺼비는 우리가 상징물로 좋잖아요. 도자기로 잘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걸 거실 TV 옆에다 잘 멋있게 놨어. 이건 복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코끼리를 아주 이 도자기로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 아니면 뿔로 만들었는데 너무 좋고 목각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 아주 너무 기운이 맑게끔 생긴 목각이야. 그런 걸 한 쌍을 TV 옆에다 잘 놨어. 보기 좋게. 이런 걸 다 치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괜찮은데 이렇게 보기가 별로 아름답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인형 같은 거 일반 상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복된 물건, 또 상징적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가진 상징물, 이런 건 한두 점 정도 놓아도 괜찮다. 근데 이런 복된 물건이라도 많이 설치하는 건 나빠요. 한두 점 정도는 상징물로서 복되게 작용하지만 그게 복되다고 해서 코끼리를 10마리를 설치한다든가 예를 들면 거북이를 막 10마리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지나치면 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작용을 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은 귀한 상징물이라도 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집에 복두껍이나 복돼지나 또는 코끼리나 이런 걸 놓더라도 정말 정갈하게 한두 개 정도는 의미가 있고 좋지만 함부로 설치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뾰족한 물건들을 설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을 사왔는데 그 물건이 뾰족 튀어나왔거나 이렇게 찌르는 형국이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각지거나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트로피인데 뾰족해.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이렇게 TV 옆에 딱 놔. 이것도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컵은 TV 옆에 거실에 놔도 괜찮은데 어떤 분이 트로피를 탄 거예요. 그 트로피가 날카롭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마치 저기 새로 진 빌딩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날카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TV 옆에나 거실에다 놓으면 그 에너지가 사람 성격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뾰족뾰족 튀어나온 물건들, 모난 물건들 이런 것을 갖다가 거실에 설치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는 침실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걸거나 침실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이상한 물건을 놓거나 이런 것이 득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머리 쪽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없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침대 머리 쪽에 이걸 뭐라 그러죠? 이 머리 뒤에 받치는 판. 이걸 뭐라 그러죠? 침대 프레임. 침대 프레임이 없는 침대가 있죠. 근데 침대가 벽에 딱 닿을 때는 이 프레임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이 프레임이 이게 없어도 관계없어요. 벽에 침대가 딱 닿을 때는. 근데 벽하고 떨어질 때는 반드시 이 프레임이 이게 큰 게 설치되어 있는 침대가 좋아요. 이 공간이 생길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대를 놓을 때 그러니까 이 침대가 벽에 바짝 붙어서 설치가 될 때는 있든 없든 관계없고, 벽하고 떨어져서 설치될 때는 반드시 프레임이 받쳐줘야 안정이 되며 머리에 어떤 탁한 기운이 끼지 않으며 안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프레임이 없고 공간이 떨어져 있는 침대를 많이 쓰다 보면 이 기가 허해지게 되고 두통이 올 수도 있고 탁한 기운이 머리로 스며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학적으로 득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머리 위에 공간이 있을 때는 꼭 이 프레임이 있어서 받쳐줘야 되고, 머리 위쪽에 공간이 없고 벽에 붙일 때는 관계없다 이 뜻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 없이 방바닥에 주무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머리를 벽에 딱 붙이고 자는 게 좋지 않아요. 침대 없이 이불을 깔고 주무실 때는 여기가 벽이에요. 그럼 머리를 벽에다 딱 대고 자는 게 안 좋아요. 한 30cm 내지 50cm 벽에서 조금 띄고 자는 게 좋습니다. 딱 붙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최소 한 자 정도 떼서 주무시는 게 에너지가 좋은 작용을 합니다. 벽에 딱 붙여서 자는 것보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불 깔고 주무실 때 벽에 딱 붙여서 주무시는 분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은 벽에서 떼고 이불을 깔고 주무시는 게 좋다. 그럼 우리 여기 도원대학 땅에 와서 주무실 때도 벽에 딱 너무 붙이지 말고 조금 공간을 띄고 주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방바닥에서 이불 깔고 잘 때 벽에 딱 붙이지 말라 하느냐? 잘 보세요. 이 방 안의 공간의 기운도 이렇게 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해로 부딪히면서 돌아요. 이렇게 가해로 이렇게 돈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가해로 벽을 만나면서 돌아요. 이렇게. 그리고 벽을 만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벽을 만나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벽을 만나면서 돌기도 하고. 그러면 이 에너지가 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딱 붙으면 그 공간이 돌면서 내 머리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조금만 떼주면 이 자연 공간의 기운이 순환을 잘하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고, 내가 그 기운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떼어주는 게 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침대 같은 경우는 왜 이 벽에 붙여도 관계없느냐면 이미 침대 상판이 그 기운을 다스려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공간을 띄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실을 정할 때도 이런 걸 참고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신발장에 여러분들이 신발을 넣어놓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남편 신발, 부인 신발, 자식 신발이 있는데 남편 신발은 남편 신발대로 나란히 정리하고, 그 다음 부인 신발 나란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칸에다 아이들 신발 정리하고, 또 더 어린 아이들 밑에다 정리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신발을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집안을 가보면 애들 신발은 최고 좋은 공간에다 위에다 다 설치해 놓고 남편 신발은 제일 밑바닥에다 막 처박아놔.
마치 뭐 쓰레기 박아놓듯이. 응? 그리고 아이들 신발, 운동화 같은 거 좋은 거 있지. 다 좋은 데다가 위에다 배치를 해놓고. 응? 이러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부모님 신발, 특히 아버지 신발, 어머니 신발, 이 부모님 신발은 가장 윗자리 좋은 데다가 배치를 쫙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 밑에다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 비법을 쓰면 딱 바람을 핍니다. 남편 바람 피기를 바라는 분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딱 돼요. 남편 신발을 놓고 부인 신발을 양쪽에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놓고 그것도 바깥쪽으로 코가 나오게 하고 코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고 부인 신발을 양쪽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반드시 바람필 여자가 생깁니다. 그럼 오늘 놓으면 내일 생긴다 이 말은 아니고 얼마 안 가서 나타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신발장에 넣어놓더라도 신발 코가 안쪽으로 가게 넣어놔야 되고 신발 코가 바깥쪽을 향하지 말고 안쪽으로 향하게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인 신발 사이에 남편 신발을 껴놓지 마라. 또 부인이 바람피기를 바라면 부인 신발을 딱 놓고 남편 신발을 양쪽에 딱 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남자 신발을 껴놓고 부인 신발을 가운데 놓는 거죠. 그리고 코를 바깥쪽을 향하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이건 부인이 바람나게 만드는 거죠. 부인이 애인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바라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무심코 이렇게 신발장 정리해서 남편이 바람피고 아내가 바람피고 애인 생기고 이런 일이 대다수 많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파작이 작용을 해서 애인을 불러오고 바람을 피게 만들고 알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신발을 놓을 리는 없겠지요. 근데 모르고 그런 실수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발 정리할 때도 항상 신발 코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남편 신발은 남편 신발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아이들은 밑에 칸에다 잘 정리하고 또 그 밑에 칸에다가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질서 있게 해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바르게 갖추어 놓으면 그 질서 정연하게 아이들이 바르게 부모를 대하고 또 질서 정연하게 생활을 합니다. 물론 이게 운명의 절대적인 작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운이 모아져서 작용을 할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 조각 한 조각 기운이 모아져서 운이 되고 그 운이 모아져서 운명이 되고 우리들의 팔자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신발이나 가구나 이런 배치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우리가 잘 안정되게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생활을 하다가 기운을 탁하게 만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특강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탄으로 또 다시 좋은 이런 그 강의를 제가 해드릴 것입니다. 지금 수없이 많아요. 한 몇 시간은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2부를 해드리겠습니다.